안녕하십니까. 1, 2월 가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다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주택 시설개론 과목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론 과목으로서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해 주는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는, 옛날에는 합격의 지름길이 된 과목이 했었습니다. 보통 10회 이전 시험에서는 합격의 지름길이 됐던 과목이었는데 10회 이후 시험부터는 난이도 조절 과목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시험 범위가 굉장히 강범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는 약간 난이도가 조금 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다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거기 건축구조편 중에서 총론 파트하고 기초구조 파트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구조의 총론 파트. 건축구조의 총론 파트는 페이지 3페이지 보면 나오죠. 3페이지 총론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파트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용어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하중적인 측면, 그리고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총론 파트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두 문제가 나오면 두 문제일 때는 하중하고, 하중 쪽하고 그 다음에 구조 부분 이렇게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한 문제가 나오면 하중에 대해서 아마 시험이 나올 겁니다. 한 문제일 때는 아마 하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 한 문제가 나오면 하중 쪽을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 하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중에는 일단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거 구분 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중적인 측면을, 건축물에 작용되는 힘, 하중에 대해서 일단 보통 하중을 나눌 때 작용 시간으로 나눌 때는 장기하고 단기로 나눈다. 하중을 작용 시간으로 구분했을 때, 작용 시간으로 구분하면 장기 하중하고 단기 하중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단기 하중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장단기. 그러면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을 무슨 하중? 장기 하중이라고 합니다. 꼭 프린트물은 꼭 쓰실, 요거는 꼭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오늘 프린트물 나간데 보시면 1번에 장기 하중, 작용 시간에 따라서 무슨 하중? 장기 하중, 단기 하중으로 나눈다 해놨죠? 자, 그러면 장기 하중은 바로 무엇이다? 고정 하중. 구조물의 뼈대인 고정 하중입니다. 그래서 고정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고정된 하중이 고정 하중이고요. 그 다음에 적재하중, 라이브로드 하라중 개념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적재되는 하중인 적재하중.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속한다? 장기 하중에 속합니다. 장기. 자, 그리고 단기 하중은 적설 하중, 눈,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의 무게, 적설 하중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바람에 영향하는 풍하중이나, 아니면 요새 경주나 지진, 경주나 포항에 지진 나죠? 지진 하중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하중이다. 그러면 장기 하중은 두 가지밖에 없다. 뭐뭐 하고요? 고정 하중하고 적지 하중만 무슨 하중? 기본적인 장기 하중, 일반 지역에서는. 그런데 요 적설 하중을 해놨죠. 적설 하중은 다설 지역, 최소한 눈의 적설 깊이가, 최심 적설 깊이가 1m 이상은 돼야 돼요. 그 지역을 갖다가 뭐라 하는가 하면 다설 지역이라고 해요. 그럼 대전에 이런 일반 우리 큰 도시도 있죠. 서울, 부산, 뭐 이제 대구, 인천, 이런 대전, 강주 이런 큰 도시들에 눈이 1m 이상씩 쌓여 있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죠. 미국은 저기 동부 가면 막 눈 많이 올 때 엄청 오죠. 그래서 뭐 학교도 못 가고 막 이런 막 문제 생기지만, 그래서 이 다설 지역, 그래서 이 적설 하중은 이 다설 지역에서는 뭘로 본다? 장기 하중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거는 다설 지역은 장기 하중으로 봐줍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건축물에 있는 하중은 무슨 하중이다? 장기 하중이다. 건축물에 있는 것. 건축물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장기 하중이에요. 그런데 건축물이 이거는 외력의 외부 부분에서 작용되는 거죠. 맞죠? 적설, 풍하중, 지진하중. 자, 건축물 내에서 스스로 막 바람을 일으키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얘들은, 외력들은 단기 하중이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다설 지역에서는 눈이 계속 건축물에 쌓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뭘로 본다? 장기 하중으로 설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장단기 이거 아는가 모르는가 테스트를 한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이것만 4번 했어요. 말만 돌렸을 뿐이에요. 단기 하중 찾으세요 내고,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내고, 유형만 바뀔 뿐이지 4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종류는 많으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 하중만 정확히 알면 되죠. 맞죠? 그것만 정확히 알고. 그래서 아직 이거는 안 다루었다는 거예요. 아직 적설 하중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적설 하중을 한번 다뤄야지 이 장단기를 묻는 것은 끝날 것 같습니다. 아직 장단기를 묻는 것을 아직 끝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럼 일반 지역에서는 장기 하중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지 하중을 무슨 하중이라고 됐습니까? 라이브 로드 하하중, 움직일 수 있는 하중이다. 그 반면에 사하중은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사하중이죠. 고정 하중, 데드로드 사하중이라고도 칭합니다. 그 다음에 작용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수직과 수평으로 나누게 됩니다. 작용 방향에 의해서. 그래서 작용 방향에 의해서 수직 하중, 수직 하중을 연직 하중이라고도 합니다. 연직 하중. 그러면 수직 또는 연직이란 것은 지구 중심으로 작용되는 하중을 무슨 하중? 연직이라고 해. 연직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이 연직입니다. 그리고 수평 하중 2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수평 하중을 보통 행력이라고도 하죠. 행력, 수평력, 행력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수직 하중은 장기 하중들이 수직 하중으로 작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정 하중이라든지 고중 하중이나 하하중, 그리고 적설 하중,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작용된다? 수직 하중으로 작용됩니다. 수직 하중.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공 하중도 수직 하중. 자, 공사를 목적으로 이제 건축물에다가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또는 우리가 적재하는 물건들이죠. 이것이 시공 하중들입니다. 그러면 시공을 하기 위해서 건물에다가 뭘 갖다가 재료 같은 걸 적재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기계를 설치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시공 하중입니다. 이것은 연직으로 작용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평하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지진이 바로 어디에 해당된다? 대표 수평하중으로 봐줍니다. 지진하중, 지진하중이나 이런 풍하중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작용 방향은. 그래서 혹시나 지문 정도 언급될 수는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작용 시간에 따라서 부분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그래서 이제 그 개념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 봅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면 하중을 구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하중? 고정하중이 나옵니다. 자, 1번에 고정하중이 있고, 고정하중 개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하중? 적지하중, 하라중 개념이 나오죠. 이 두 가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시험이 여기에서 많이 낸 거예요.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이죠. 이것만 잘 구분하면 거의 지진 빼고는 다 냈어요. 거의 시험이. 왜? 건물의 기본 하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라중. 그래서 얘는 하라중을 많이 쓰고 적지하중을 좀 덜 써요. 교수님들이 한 8대2 정도의 비율이다 보시면 돼. 하라중이 좀 용어를 더 많이 써요. 하라중이. 그런데 고정하중은 사중이라고도 한다겠죠. 근데 얘는 순도 99.9% 고정하중을 씁니다. 죽을 사지 않습니다. 사중. 대도도 죽은 하중이네. 자, 그래서 이 고정하중하고 이 하라중,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하중은 바로 구조물의 무엇이었습니까? 자체의 무게입니다. 구조물의 자중이에요. 구조물의 자중 개념이 되는 거죠. 구조물의 자중이 바로 고정하중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둥이라든지 벽이나 있죠? 이런 벽, 바닥판 이런 골조의 무게들이죠.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고정하중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하중적인 그 반면에 하라중은 보통 잘 모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새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입주하기 전 단계가 무슨 하중이다? 고정하중이 되려 보시면 돼요. 그럼 입주하면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하라중이에요. 간단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돼요. 자, 그럼 볼게요. 벽지입니다. 벽지. 고정하중입니까? 하라중입니까? 다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부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면 돼. 벽지가 고정하중이다, 하라중이다? 자, 벽지를 입주하면서 들고 들어가요. 들고 들어갔다가 가지고 나와요. 이걸 기억하시라니까. 안 들고 나오면 하라중이 아니에요. 내가 이사 들어갈 때 들고 갔다가 싹 들고 나와야지 무슨 하중? 하라중이에요. 원래 있던 건 고정하중이에요. 그럼 이겁니다. 장판지를 그냥 깔아놨어요. 나는 집에, 그 집에 장판지 쓰기 싫어서 나는 우리 진짜 좋은 장판지를 깔았다 다시 갈고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하라중인 거예요? 들고도 갖다 들고 나오면 하라중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라중하고 고정하중의 차이점. 새 아파트 입주하면서 들고 들어갔던 하중이 무슨 하중? 하라중이요. 점유 사용함으로써 가지고 들어갔던 물건들이에요. 그게 하라중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면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판지를 깔았느냐, 붙이느냐 돼. 그래서 본드로 갖다 부착해 놨습니다. 그건 무슨 하중이다? 예, 고정하중인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구조물의 자중이고, 이거는 이제 가구라든지 이런 물건, 이런 사람 등의 무게입니다. 무게가
바로 하라중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구조 부재가 아닌 것들, 마감재 이런 것들, 비구조 부재나 그 다음에 이런 설비들, 건축 설비 등은 설비 등을 봤을 때는 항상 기억하실 게 이 구조체의 부착 고정 여부를 봐요. 구조체 부착 고정이 돼야 돼요. 부착 고정된 것들은 고정하중으로 봅니다. 그 반면에 이 비구조 부재라든지 설비 등에 대해서 이거는 구조체 부착 고정이 안 돼야 돼요. 부착 고정되지 않은 것이어야 된다. 부착 고정이 안 돼야 돼요. 이것이 하라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착 고정 여부를 꼭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착 고정 여부. 그래서 부착 고정 여부를 따지면 그 하중이 하라중인지 고정 하중인지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칸막이 벽이세. 자, 이 칸막이는 부착 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런 것은 무슨 하중? 일반 칸막이 벽은 고정 하중이야. 그러면 이동식 칸막이 있죠? 이 최근에 요새 보시면 자, 사무실이 오픈이잖아요. 전체가 턱 비었는데 중간에 이동식 칸막이 딱딱 떼놨죠? 그런 것은 무슨 하중? 하라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비구조 부재 중에 이동식 칸막이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동식 칸막이는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동식 칸막이는 어때면 회사 물건이죠, 맞죠? 이사 갈 때 다 들고 가, 회사가. 자, 그래서 명심하세요. 간단히, 자, 움직일 수 있어야 됐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슨 하죠? 하라중이고, 못 움직이는 것은 무슨 하죠? 고정하중이에요.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부착 고정 여부를 항상 따져주시면 된다. 그러면 하라중하고 고정하중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고정하중이 많이 나가는 건축물들이 대표적으로 한번 배웠던 분들은 어떤 구조물들이 많이 나간다 했어요? 일체식 구조 있죠. 철근, 콘크리트, 하여튼 콘크리트 들어가는 놈들은 고정하중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은 자체 무게가 사람 무게는 별로 안 가요. 자체 무게가 전체 무게의 90에서 95%를 차지해요. 이 마감재 책상 이런 거 얼마 안 돼요. 거의 90에서 95%가 자기 몸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이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거 잠깐 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적재하 중에서 거기 해놨죠. 자,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공령 점유 사용화로서 발생하는 중이 바로 적재하중 하라중이 되는데, 이때 1번 봅니다. 하라중은 점유 사용에 의해서 발생할 걸 예상되는 무슨 하중? 최대 하중을 해야 돼요. 평균이나 최소 하중을 기준 잡는 것이 아니다. 무슨 하중? 최대로 해야 됩니다. 최대. 자, 만약에 평균으로 설계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붕괴되는 거예요.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그거잖아요. 상무백화점이 붕괴된 거예요. 갔다가 저 식당가 있죠? 식당가 막 증축공사하고 위에다가 막 쿨링타워 있죠? 엄청나게 올리는 거예요. 최대로 설계를 안 한 겁니다. 하라중을 최대로 안 봐준 겁니다. 기본 설계에다 추가를 더 했던 겁니다. 자,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측면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공동주택의 발코니하고 거실 이런 용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자 5페이지 봅니다.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5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본 등분포 하라 중에서 나오죠. 등분포는 골고루 분포된다고 해서 등분포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1번에 주택 나오죠.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여기에서 거실은 건축법령의 거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거실은 건축법의 거실 개념이네. 거실은 거주나 집무나 집회나 뭐 작업이나 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이 실을 전부 다 뭐라 한다? 거실이라고 합니다. 거실. 그래서 제발 아파트의 거실이 아니다.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 이것도 무슨 실? 거실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은 2kg 유톤/per 제곱미터로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공용실은 얼마로 본다? 자, 요새 공용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된 실이 무엇이다? 공용실은 다른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자, 그래서 이 공용실은 5kg 유톤/per 제곱미터고, 근데 발코니가 옛날엔 여기 있다가 별도로 빠졌습니다. 발코니가. 그래서 발코니는 넘겨 보십시오. 6페이지 보시면, 자, 6페이지에 거기 발코니 16번에 발코니가 나와요. 그럼 발코니는 별도로 뺐습니다. 왜? 공동주택만 발코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텔도 발코니가 있고, 맞죠? 오피스들도 발코니가 있고, 다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뺀 거예요. 발코니가 모든 건축물이 있으면 출입 바닥 하라 중에 몇 배로 한다? 1.5배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 보면 다 틀리잖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등분포 하라중을 별도로 다 주어져 놨죠. 맞죠? 보십시오. 맞죠? 별도로 다 주어 놨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하라중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에 적재되는 하중하고 있죠. 공장에 적재되는 하중하고 주차장에 적재되는 하중이 틀리죠. 특히 주차장 같은 데는 누가 들어와요? 차가 들어오죠.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게 틀려야 되는 거죠. 맞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거기 보자 봅니다. 6페이지. 그 발코니는 출입바닥 하라 중에 몇 배로 본다? 1.5배로 본다. 그러면 주택이니까 주택은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자, 그러면 다 동일하게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거실 용도가 2니까 2kg 유톤/per 제곱미터니까 곱하기 1.5배 하니까 얼마다? 3이다 이거죠. 3kg 유톤/per 제곱미터로 이 발코니는 이걸로 설계하라는 겁니다. 발코니. 그건 최대는 5로 하라는 거고. 근데 발코니가 3으로 하라는 것은 왜 3으로 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성강기로 이사 안 하면 뭘로 이사합니까? 어디에 사다리차 오죠? 사다리차가 어디에 갖다 댑니까? 발코니에 갖다 대고 모든 짐을 발코니로 운행해요. 발코니 통해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삿짐 옮기는 것 때문에 안전유를 둔 겁니다. 이삿짐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발코니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안전유를 준 겁니다. 안전유를. 그래서 1.5배로 둔 거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 발코니에 그렇게 많이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발코니에 많이 내놨어요? 나는 우리 집에 모든 짐을 다 발코니에 내놓으신 분 손 들어봐요. 막 냉장고 막 다 모든 냉장고하고 세탁기하고 싹 다 나간 건 아니죠? 맞아요? TV도 나가 있고 막 장롱도 나가 있고. 나는 집에는 막 하나도 안 놔두고 전부 다 발코니 다 내놓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발코니를 1.5배로 온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을 낸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 18번 봅니다. 계단.
공동주택도 계단은 있기 때문에 그 계단은 보시면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주택은 얼마로? 2로 설계하라는 거예요. 2. 그러면 단독주택, 2세대 거주주택, 단독주택은 사실 이거잖아. 자기가 집을 짓고 살면 지금은 단독주택 2층까지 못 짓잖아요. 2층제 가지고, 맞죠? 살고 있죠? 옛날에 3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2층까지 밖에 보통 못 집니다. 벽돌로 지면. 그럼 보통, 자, 저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독주택을 지면 거의 뭘로 많이 짓습니까? 벽돌집을 많이 짓죠. 아닙니까? 아, 나는 단독주택 철근 콘크리트로 막 짓는 사람 잘 없죠? 벽돌로 짓다가 벽돌이 2층까지 벽이 축조를 못 하거든. 그럼 거기 이제 계단인 거예요. 그럼 계단이면 실내 꼭 어디에 보면 실내 계단이 이렇게 나오면 2층 올라가는 거. 회장님이나 사장님 집 보면 있죠? 2층 올라가잖아. 근데 항상 1층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나이 많은 회장이면 이런 사람들이 살고, 맞죠? 2층에 아들이나 애들 올리 보내죠. 그걸 보시죠? 그럼 그 계단 설계할 때 얼마로? 2km 유턴보지. 약 200km. 봐주나, 이게? 그런데 2세대 거주주택은 이겁니다. 2세대 거주주택은 자,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올라가서 홀을 기준으로 여기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맞죠? 그게 2세대 거주주택이에요. 그럼 계단 승강기 올라가서 1호, 2호 또는 저쪽 계단 가니까 3호, 4호 있죠. 이게 무슨 주택? 2세대 거주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2세대 거주주택은 얼마로 한다?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2km 유턴포 제곱미터로 설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타 계단은 얼마로 본다? 5로 본다. 그러면 쉽게 우리 이 건물, 이런 건물 있죠? 사무실 건물이든 아니면 아파트도 복도형 아파트 있죠? 복도형 아파트, 그리고 2호가 아닌 아파트들 있죠? 그러면 4호가 됐다는 이런 계단 하나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얼마? 5km 유턴포죠. 계단 튼튼하게 설계하라 이거예요. 이걸 인제 넣고 앉았어, 바보들이. 그러니까 계단을 제일 튼튼하게 설계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제가 하도 이야기하니까 이걸 넣은 것 같아. 제가 어디로 피난을 많이 가라 했어요? 계단으로. 계단이, 모든 피난은 다 계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네. 비상하면 절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빨리 어떻게? 계단으로 이동하세요. 그것도 계단으로 이동하십시오. 화재가 나면 물은 손수건이죠? 물 취해가지고, 있죠? 막 준비하고요. 그래서 계단으로 이동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세요. 계단이 앞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와서 지금은 할아준 개념이 공동주택 개념만 언급해서 시험을 몇 번 냈는데 앞으로 계단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이거 다 하나잖아요. 이걸 다 말라 해. 18까지 어떻게 해? 일단 그래서 1번하고 몇 번만 한다? 16번? 18번만 하는 거야. 그래서 5페이지 있죠? 거기 1번 주택하고, 맞죠? 넘겨보시면 6페이지, 거기 16번 발코니하고 18번 계단. 몇 가지? 3가지만 딱 하시는 거예요. 6페이지, 그 3가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기본 등본포 하라중은 다르다. 알죠? 동일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하단에 적설하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설하중. 자, 적설하중은 지금까지는 종합문제 지문만 따쓰고 있습니다. 아직 답의 유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재 언급이 됐던 것이 3번 언급이 됐고요. 3번하고 5번, 3번하고 5번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5번. 그리고 답은 유도는 시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답의 유도는 중요할 때만 답의 유도가 돼.
그럼 답의 유도는 이런 경우가 답의 유도를 시킬 거예요. 장단기 구분할 때. 이때죠? 이때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답은 잘 모르면 이렇게 보시면 돼. 고정하중이나 하라중이나 지진하중 있죠? 여기에서 답을 유도시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신 학자면 거기서 답을 유도시킵니다. 그리고 야매들은 잘 몰라. 야매들은 아무 데서나 막 시키지만 제대로 코스를 밟아서 올라오신 분들은 답의 유도를 고정하중이나 하라중, 지진하중 여기에서 유도를 시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물의 안전이거든, 기본이. 그래서 설계를 한 기본 모티브니까 그걸 위주로 하는 겁니다. 가장 좋아. 그리고 초고층이 되면 이제 풍화중이 문제가 되는데 초고층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아파트는. 아닙니까? 아파트 초고층 별로 없죠? 자, 웬만한 도시에는 없잖아요. 50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맞죠? 서울하고 있죠? 부산 일부에 있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아파트가, 초고층 아파트는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풍화중을 중점으로 다룰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공동주택이 기본이니까. 그 공동주택은 보통 지금 몇 층짜리 아파트가 지금 많은 것 같습니까? 느낌 딱 보면. 대략. 네? 네, 그 사이입니다. 기본 20평에서 30평 사이. 그게 가장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설하중 스노로드입니다. 그러면 눈은 어디에 쌓입니까? 눈은 지붕 위에 쌓이는 눈밖에 없죠. 야, 바닥에 쌓이는 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막 아파트 방바닥에 막 눈이 쌓이고 아파트 벽면에 막 눈이 붙어 있고 이러지 않죠. 그래서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의 무게가 적설하중이 됩니다. 그럼 이 적설하중은 그러면 항상 기억하세요. 기본 단기하중으로 보되 어느 지역에서는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본다. 그럼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공부를 같이 하세요. 거의 다 잡아 넣으세요. 제가 빠르게 진도 안 나가잖아요. 빠르게 진도 나가면 학생들 막 따라온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간단히 근데 이걸 딱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3번 적설하중 계산 눈의 단위 중량. 자, 눈의 무게가 동일합니까? 달라집니까? 다르죠. 눈의 습도에 따라서 눈이 무거운 눈이 있고 가벼운 눈이 있어요. 가벼운 눈은 뭉쳐지지 않습니다. 맞죠? 습도가 높은 눈일수록 잘 뭉쳐져요. 나중에 뭉쳤을 때. 이렇게 눈싸움 할 때 딱 뭉치게 하고 눈사람 만들건 하죠. 눈 오면 좋다고 또 눈 뭉치게 또 던지고 그러잖아요. 안 합니까? 눈만 보고 개미 이거 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그때 눈이 잘 뭉쳐지는 눈은 눈의 단위 중량이 큰 거예요. 습도가 높다는 거예요. 눈의 무게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적설 깊이 고려해야 되겠죠. 적설 깊이하고 지붕의 경사도나 형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적설하중은 기본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5번째 지상 적설하중의 기본값은 재형기간은 이거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금마다 100년을 잡은 거예요. 재형기간은. 그래서 재형기간은 100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0년까지 기록을 살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세기죠, 맞죠? 1세기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한 세기를. 거기에서 이제 최대로 많이 온 거죠? 이걸 기준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자, 봐도. 그래서 수직 최대 최심 적설 깊이가 기준으로 하면 이때 뒤에 거 체크, 얘는 언급이 안 됐어요.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은 얼마로 본다? 0.5 kN per 제곱미터로 보겠다 이게요. 그러면 이걸로 보겠다는 게 몇 킬로? 50kg입니다. 지상 적설 하중은 대략
자, 면적당 50kg 정도 쌓이는 걸로 설계하겠다 이 뜻이. 50kg. 1제곱미터당 50kg입니다. 50kg로 본다. 그런데 우측에 보시면 거기 우리나라 기본 지상 적설 하중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등고선이 많이 있는 데가 무엇입니까? 저거죠. 눈이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거기 강원도, 거기가 어디 위치일 것 같아요? 강원도 대관령 전유 있죠? 그 태백산맥 있죠? 그쪽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울릉도 있죠? 여기가 되게 많아요. 울릉도가. 우리나라는 이 대관령하고 어디? 울릉도. 여기가 엄청난 눈의 양이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오는 데가 강릉 지방이에요. 강릉, 속초 이런 데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그 6번, 7번 나오죠. 이것은 알아두실 것이 옳은 지문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읽어두시면 돼요. 얘들은 혹시 나오면 지금 현재 5번 있죠. 5번, 6번, 7번이 제가 건축구조 설계 기준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건축구조 설계 기준에서 따다 놨는데 그 5번 지문만 지금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기 5, 6, 7이 시험 난이도 좀 조절할 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건축구조 설계 기준입니다. 기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적합한 게 5번이니까 5번 가지고 시험에 지문에 썼던 거예요. 작년 시험에. 낼 게 그것밖에 없거든. 6번, 7번은요, 그냥 옳은 지문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보시고,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진하중이 나옵니다. 지진하중. 자, 지진하중은 지진하중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화재도 많이 나고, 우리 사실 전체 우리 국민들이 좀 느슨해져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좀 많습니다.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있죠. 다 주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진하중은 지진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지진하중입니다. 그래서 2번에 지진력 나오죠. 지진력. 그래서 2번에 지진력을 보시면 지진력이 바로 지진하중이죠. 지진하중인데 바로 그거죠. 고정하중. 구조물의 자체 무게인 구조물의 자중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라중, 적지하중이죠. 적지하중, 하라중 두 개 합에다 뭘 곱했다? 수평 진도를 곱한 거예요. 지방 가속도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자, 같은 진도의 지진이 오더라도 하중이 많이 나가면 지진력은 어떻게? 커진다는 거예요. 명심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무릎이 시끈시끈해지고 맞아 연골이 따라가지고 그 이유가 이겁니다. 하중 증가예요. 자,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무게가 많이 나가요? 적게 줄어듭니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 가지고 여러 번 냈어요. 내가 농담도 자주 하지만. 자, 이겁니다. 춤을 추면 나이가 들면요, 젊었을 때만큼 자유롭지 못합니다. 맞아? 몸무게도 생각하고, 허리도 생각하고,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덜 움직이죠? 그래서 왜 연세 든 분들이 강강춤을 좋아합니까? 강강춤은
많은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죠. 맞죠? 지대로 조금씩 흔들리도 흔들리고. 자, 그래서 나이 들수록 어떻게 손만 움직임이 돼? 맞아요? 그래서 이 하중이 많이 나면 무게를 최대한 늘려줘야 돼요? 줄여줘야 돼요? 줄여야 돼요. 무게가 증가하면 같은 진도가 오더라도 지진 하중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명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옛날 생각하고 기분 좋다고 몸을 흔들면 안 된다. 삐끗합니다. 맞죠? 안 그래도 제가 저 운동회 한다 해가지고 갔는데요. 너무 한번 넘어갔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달리다 넘어갔는데, 그때 체육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체육복 안 입고 그때 등산복을 입고 갔는데 등산복 바지 길이가 수선을 못하는 정도로 입고 간 겁니다. 난 해놓은 건 줄 알고 입고 갔는데 너무 길어서 등산 바지가 밟혔더라고. 하도 내 다리로 내가 밟고 빨리 뛰다 보니까 넘어가가지고 꼬린선 앞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진력은 하중이 증가하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진 능력 표기 방법 나오죠. 내진 능력은 체크하십시오.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으로 표기합니다. 그것만 일단 체크하세요.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지진의 규모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지진의 규모는 리히터 규모로 발표하죠. 맞죠? 이런데 진도 얼마 이러면서 오죠. 보통 뉴스에서 보면 진도 7의 지진이다, 5.8의 지진이 왔다. 이번에 얼마였었죠? 얼마였었어요 이번에? 5.8입니까? 저때 경주기 5.8이었죠. 이번에 5 아니었습니까? 5. 이게 지진은 이겁니다. 진도가 다르도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액상화 유동화 현상 배웠죠. 집안의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생기면 증폭됩니다. 지진력이. 그래서 이제 배웠던 게, 이제 여러분들 그 지진 났을 때 액상화 배우고 나서 들렸습니까? 뉴스에서? 배웠으면 들렸어야죠. 액상화 들었습니까? 뉴스에서? 들었죠. 그런데 그걸 안 배웠던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액상화가. 액상화란 용어가 자체가 잘 안 들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래서 이제 리히터 규모는 무엇이고요? 지진의 규모죠. 지진의 규모를 나타낼 때는 리히터 규모고, 리히터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내진 능력 표기는 그 건축물이 내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으로 나타낸다는 점 정도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진을 다루는 기술이 나오죠. 그래서 내진을 다루는 기술, 내진, 재진, 면진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내진이 있고, 재진, 면진. 종류 세 가지밖에 없어요. 면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내진하고 재진은 10회 때 지문 언급을 했어요. 10회 때 지문 언급은 있었고요. 내진은 그게 해놨죠. 구조물이 지진력이 근데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 체크.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의 강성. 강성은 무엇을 강성이라 했어요?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 변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라 했죠. 강성은 하중이나 이런 외력이 작용할 때
작용할 때 이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했죠.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했어요. 강성. 강성은 잘 생각 안 나면 뭐 기억하라고 했어요? 강성 노조를 기억하시면 된다. 뜻을 안 굽혀야지 강성 노조죠. 아, 사책에서 바로 이야기 오케이 이러면 강성 의용 노조죠. 그래서 강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진은 1번에 그 해놨죠.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요. 그 별도의 장치가 동조 질량 감색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안 쓸 거예요. 또는 이걸 에너지 소산 장치라고도 하고 이런데 보통 별도의 장치 이렇게 쓸 겁니다. 이용해서 지진력에 상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시켜서 지진력을 흡수해서 구조물에 그 부담할 지진력을 줄여주는 거, 감소시키는 기술이 바로 무엇이다? 재진입니다. 그래서 지진 에너지를 솟아나는 장치를 건축물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분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번 나오죠. 2번이 바로 장점입니다. 기존 구조물의 형식에 좌우되지 않고 그러면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든 철골 구조든 어느 구조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방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집안의 종류에 관계없다. 그럼 연약 집안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재진을 쓰게 되면.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재진을 안 쓰게 되면요. 연약 집안에 우리가 사질토 같은데 집안 액상화가 잘 생긴다겠죠. 매립지는데. 그런 데는 일반 1번 내진 설계로 하면 위험해진다는 거야. 그럼 뭘로 해야 된다? 2번으로 가야 된다. 재진 설계로 가야 된다는 거야. 연약 집안 이런 데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그 3번의 단점이거든요. 대형 컴퓨터 및 개척기를 설치해야 되므로 경제적으로 소형 건물에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적게 들어간다는 거야?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것도 설치해야 되거든. 동조 질량 감색이 있죠. 이것도 설치해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건물에 일반화될 수 없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이걸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택가보다 훨씬 비싸야. 대형 컴퓨터가 뭐예요? 연산 처리 속도 굉장히 빠른 컴퓨터를 이야기하죠. 이것도 대형 컴퓨터 하니까 컴퓨터가 큰 거 아니에요? 모니터 큰 거 갖다 놓고 야 우리 대형 컴퓨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슈퍼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진이 있죠. 면진은 구조물과 집안을 분리시키겠다는 거야. 면진 기술은 이거예요. 자, 집안의 진동이 이 집안의 진동 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조물의 진동 주기가 있는데 이 진동 주기가 같으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면진 장치를 설치해서 이 집안의 진동하고 구조물의 진동 인위적으로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진동 주기가 세더라도 얘가 따로 놀면요. 건축물은 어떻게 붕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놀면 붕괴되는 거예요. 이것도 같아요. 차에 타서 차가 틀면 이리 확 넘어갔다 이리 확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넘어가잖아. 아무리 해도 반대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꼭 넘어가는 사람들, 균형감각 없는 사람들 있죠. 맞아요? 같은 쪽으로 가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이트 탈 때도 있죠. 뭐 썰매 타거나 뭐 이런 거 다 할 때 누가 넘어갑니까? 인라인 타고 이럴 때 같이 노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죠. 맞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진동 주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면진 기술입니다. 그래서 면진은 그거 체크하십시오. 자, 3번 체크하십시오. 디자인이나 기능면에서 상부 구조물 보강이 뭐다? 어려운 건물에 유리합니다. 어려운 건물. 그러면 상부를 보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의 진동이 전달될 수밖에 못 이겨내죠. 그래서 진동 주기를 조절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런 거 할 때 문화재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문화재를 위에를 보강하면 되겠어요?
지진호가 붕괴된다고 문화재를 막 보강하면 되겠어요, 위에를? 우리 쉽게 막 탑이 있었는데, 다보탑 석가탑이 있었는데, 얘가 붕괴했다가 다시 보강하면서 콘크리트로 막 쳐가지고 다보탑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밑에다가 면진 장치를 딱 설치하면 진동이 오더라도 진동의 전달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이럴 때서는, 보통, 일본은 문화재에다가 거의 이 면진 기술을 다 써놨어요. 거의 대부분이. 면진 기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문화재는 면진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본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막, 2번으로 갈 수도 없고, 맞아요? 2번 재진으로 간다고 또 중앙에 뻥 뚫어가고 뭐 에너지 소산장치, 동조 질량 감지기 설치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는 거의 면진 형태로 간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2번의 내진 설계 있죠. 이걸 잘 공부해 놔야 돼요. 2번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공부 좀 해 놓으세요. 그래서 1번에 기초의 형태를 지중구조 가능한 어떻게? 단순한 것 체크, 단순해야 돼요. 절대 복잡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집안의 액상화 현상이 우려되는 집안이 건축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액상화는 뭐라고 한다? 유동화라 하죠. 액상화 또는 유동화. 그래서 다 너무 기니까 간단히 하면 집안이 뭐처럼 움직이는 현상이라 해서 액체. 집안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입니다. 간략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이걸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액상화 현상이 우려가 될 때는 지중 구조물하고 그래서 이런 기초를 이것을 지중 구조물이나 이런 기초를 일치화해 줘야 돼. 일치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일치화를 해 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반력으로 작용되는 무게가 적을수록 지진력이 적이 돼. 최대한 무게를 줄여줘야 돼요. 무게를 증가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죠. 막 간절히 좀 아프게 약간 시큼시큼해지면요. 빨리 무게를 줄이면 돼요. 몸무게. 근데 몸무게를 안 주니까 더 심해지는 거죠. 맞죠? 초기에 어떻게 됩니까? 무게를 줄이세요. 저도 간절히 시큼시큼해지더라고요. 몸무게를 좀 증가했지만 제가 한 2.5kg까지 증가하니까 간절히 조금 안 좋아져. 그냥 빼버렸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맛이 갔나 이러면서 빼가지고 지금은 65kg에서 66kg 사이 움직이고 있는데 빼버려야 돼. 무게를 줄여주면 돼요. 지진력은 줄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가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의 평면계획 시, 비정형 평면보다 정형 평면으로 비틀림 효과를 억제한다. 그래서, 정형이 좋습니다. 우리도 이거죠. 이렇게 있을 때 잘 넘어갑니까? 요렇게 있을 때 잘 넘어가요. 요렇게 해서 딱 밀었는데, 혹 넘어갑니다. 비정형이 잘 넘어가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기출이 되었습니다. 3번하고 4번은. 그리고 5번의 기둥 파괴보다 보파괴를 유도하고 전단 파괴보다 힘 파괴를 유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기둥 파괴되는 게 전단 파괴예요. 전단역에서. 한번 파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이 흔들리는데 이게 이게 전단 파괴. 이게. 그럼 전단 파괴되면요. 기둥이 파괴되면 건물 자체가 어떻게 넘어가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보파괴를 유도하고 전단 파괴 힘 파괴를 유도하고. 그래서 보가 파괴되는 게 힘 파괴고
그래서 전단 파괴는 자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포항에 그 필로티 기둥 파괴된 거 있죠? 그게 바로 전단 파괴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을 다르게 쓰면 바로 이겁니다. 자, 라멘 구조. 라멘 구조를 우리가 골조 구조라고 했죠? 골조 구조. 라멘 구조는 지진 에너지를 갖다가 포가 흡수하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포가 흡수하도록 설계하라 이 뜻이에요. 라멘 구조는 지진 에너지를 뭐가 흡수하도록 포가 흡수하도록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건물의 고유 진동주의가 증가할수록 지진 하중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진 하중이 보통 건물에 예를 들어서 꽹가리하고 징을 생각하시면 돼요. 꽹가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동주의가 짧죠. 징이 진동주의가 깁니다. 그러면 진동주의가 길면요 잘 파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진 났을 때 항상 보세요. 외국에 큰 지진 났을 때 건물 붕괴된 걸 보십시오. 저층 건물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큰 건물은 남아있어요. 맞죠? 관심을 안 가지고 봐서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비추보는데 전 딱 비추보면 그거 보는데 여러분들 다친 거 이런 거만 봐. 눈이 그리 쏠릴 수밖에 없죠? 화면이 비추는 데 있죠? 몰라, 저는 그 배경 다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만 봅니까? 부서지고 다친 거 이런 거 보잖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고유 진동주의는 건축물의 층수가 이제 고층이 되면 진동주의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큰 건축물은 사실 이겁니다. 초고층물은 뼈대를 튼튼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안 튼튼하게 설계해요? 튼튼하게 설계합니다. 그거 짓다가 뼈대 튼튼하면 붓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건 초고층 건물들은 사실상 누가 합니까? 아무에게나 맡겨야 안 맡겨야? 아무에게나 안 맡기죠? 최고의 기술력이 있는 팀에게 맡기잖아, 맞죠? 엄청 튼튼하게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건축물이 뭡니까? 제1롯데월드 잠실에 있죠? 그거 과연 어디 우리나라에서 했겠어요? 다 외국에 맡겼어요. 설계 이런 거 다 외국에 맡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안 믿어. 세계에서 지금 최고 높은 건축물을 우리나라에서 가서 지었죠. 삼성에서 두바이 있죠. 두바이에 그거 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더니죠. 그 건축물 삼성 물산에서 가서 지었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풍화중 있죠. 풍화중은 지문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풍화중은. 그래서 2번하고 4번 정도 읽어두시면 돼. 일반인 풍화중은 행력으로 작용되는 건물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일수록 풍화중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롯데월드도 바로 풍화중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앞전에 이제 그거 4번 있죠. 그 개념 언급해서 나온 거예요. 4번 그 전에 그 4번 앞줄 냈고 그 뒷줄 그거 낸 거예요. 설계 풍합에다가 유효 수합 면적을 곱해서 산정한다. 곱인데 합 이렇게 해서 낸 것이고요. 그래서 유효 수합 면적에 대한 용어는 거기 해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밑에 거 5번, 6번, 7번 있죠. 이거 한번 읽어 두시면 돼요. 혹시나 지문에 쓸 수 있어요. 근데 답을 만들 수 있는데 좀 가르쳐 드릴게요. 6번은 한번 봐두시면 돼요. 6번은. 자, 통상적인 건축물에서 지붕의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합니다. 최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높이?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하며
그 기준 높이에다가 속도압을 기준으로 풍화정을 산정을 보통 하게 되는 겁니다. 풍화중은. 그래서 그 책까지 최고 높이가 아니다. 무슨 높이?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거 좀 알아두시죠.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건축 구조의 분류 있죠. 이 파트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